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61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영수란 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은 자주 쓰지 않는 말입니다만 그래도 가끔씩 들리는 그런 말인데요. 네, 어떤 말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그림은 앞 시간에 제가 금도라는 말을 얘기를 할 때 나온 그런 그림이에요.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 앞에 시간에 금이라는 것은 이렇게 옷깃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옷깃을 얘기해요. 이런 옷깃을 얘기합니다. 근데 영수라고 할 때도 사실은 이 옷깃을 영이라고 합니다. 영. 옷깃 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금도 있고 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지금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죠. 이것을 수라고 합니다. 소매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영수란 말은 옷깃 그리고 소매를 가리킵니다. 이 옷깃과 소매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방 드러나죠. 눈에 띄게 드러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대표를 가리키는 그런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한자 공부를 살짝 겸해서 하면 옷깃 영이라는 것은 이렇게 명령한다고 할 때 하여금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머리혈이라는 글자예요. 자, 이것은 사실은 좀 복잡해서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매수, 이런 옷을 뜻하는 옷이변이죠. 옷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유라고 할 때 쓰는 말미암을 유를 썼어요. 근데 이 유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좀 여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원래 이 글자는 사실은 어떤 이런 조롱박, 표주박을 뜻하는 글자였어요. 표주박을 우리가 옛날 사람들은 속을 빼내고 그 박이니까 속을 빼내고 뭐 액체를 담는다든지 그런 걸로 사용해서 했죠. 그러니까 이 속을 빼내면 안에 공간이 있다는 뜻이죠. 물론 이것을 반으로 잘라서 또 조그만 바가지로 쓰기도 했죠. 그래서 옷 중에서 좀 공간적인 여유가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 옷을 보면 이렇게 소매가 이렇게 큽니다. 소매가 커서 안에 손을 넣기도 하고 이랬죠. 그래서 좀 여유가 있는 공간이 바로 옷 중에서는 그 소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글자가 소매수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영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옷깃과 소매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물론 반드시 검은색은 아니었어요. 어떤 지체에 따라서 또 굉장히 괜찮은 다른 색을 넣기도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검은색이 많았죠. 때도 덜 타고. 네. 그래서 영수라는 것은 확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중에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우두머리.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만 요즘은 어느 정당의 대표들을 보통 대표라고 하죠. 무슨 당 대표, 무슨 당 대표, 여당 대표, 야당 대표 이럽니다. 조금 전에는 얼마 전,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총재라고 많이 했어요. 무슨 당 총재, 무슨 당 총재. 그리고 또 그 전에는, 20, 30년 전이니까 그 전까지는 보통 보면 어떤 당의 대표를 영수라고 했습니다. 영수. 정당의 대표를 주로 영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대표회담, 대표들끼리 하는 회담을 영수회담이라고 했습니다. 영수회담. 뭐 청와대에서 영수회담을 열자, 여야 영수회담 열자, 뭐 이런 얘기가 지금도 가끔은 쓰는 그런 글자예요. 그때 쓰는 게 영수가 이 옷깃과 소매를 뜻한다. 영자는 사실은 쓰임새가 많은 글자예요. 우리 생활 낱말 중에 영수증 할 때도 이것입니다. 영수한다는 것은 뭘 받는다는 뜻이죠. 영수, 영에 받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톨릭에서 세례를 받는 것을 영세를 받는다고 하죠. 그때 쓰는 글자도 이 영자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받는다 해서 영입니다. 영수증의 영과 같은 영이죠. 영토다 할 때도 쓰고 점령한다 할 때도 씁니다. 네, 영자 많이 씁니다. 대통령 할 때도 영자를 씁니다. 이 영자를 씁니다. 우두머리죠. 네. 두령, 수령 할 때도 이 영자를 쓰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대통령의 부인을 보통 영부인이라고 그러죠. 뭐 요즘은 뭐 영부인도 잘 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영부인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그때 영부인은 대통령의 부인이므로 영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글자가 다른 글자예요. 영부인. 이 영은 남의 집에 사람을 높여서 부르는 그런 얘기예요. 물론 아무 집이나 이렇게 영부인 그러진 않습니다. 아무 집에 부인 보고 영부인 하진 않는데 상당히 좀 지체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을 영부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부인만 영부인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은 영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영부인의 영이 대통령 영과 같은 걸로 아는데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예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남의 집에 따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영식이라면 남의 집에 아드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거 높여서 부르는 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영부인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따님, 대통령 아드님 정도만 영예, 영식이라고 하고 이 말도 잘 쓰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영은 대통령과는 다른 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매수도 우리가 수수방관이란 말은 가끔 하죠. 수수방관 한다면 나는 모르겠다. 나는 관여 안 하겠다. 옆에서 그냥 보고만 있겠다. 어떻게 보고 있느냐. 손을 소매 속에 넣어서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보고 있는다는 것이 수수방관이에요. 손을 소매 속에 넣는다는 뜻이에요. 수수란 것은. 소매 속에 넣고 옆에서 보기만 한다는 뜻이에요. 직접 관여는 안 하고. 글쎄, 별로, 경우에 따라서는 수수방관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별로 전체 뜻은 그다지 좋은 뜻으로는 안 쓰인다. 부정적인 뜻으로 쓰인다. 네. 수진분이라는 그런 낱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매수를 지금 배우고 있으므로 말씀을 드리면 수는 소매, 지는 아주 진귀하다, 귀하다는 그런 뜻이죠. 보는 책을 뜻합니다. 그래서 소매 속에 넣을 정도의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 귀중한 책이다. 그런 뜻이에요. 보통 책은 소매 속에는 소매가 넓어도 책을 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책, 그리고 정말 꼭 알아야 될 뭔가 적어 놓은 책은 늘 곁에 두고 싶다 할 때는 아주 작게 만듭니다. 손바닥 정도 보통 손바닥보다도 더 작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소매 속에 넣고 다닙니다. 요즘 양복 같은 것은 소매에 책을 넣을 수는 없겠죠. 물론 주머니에 넣으면 되겠지만 옛날에는 주머니가 별도로 없었으니까 이 소매 속에 넣어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렇게 만든 책을 수진본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영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